죽은 줄로만 알았던 박진석의 어머니가 자기 영정사진 앞에서 갑자기 살아서 웃으며 내 장례식 비용 누가 결제했는지부터 말해봐라고 묻는 순간 고성이가 쌓아 올린 안전한 거짓말이 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박진석은 그날 새벽 회사 서버 로그를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사망 처리된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딱 한 번도 쓰이지 않던 비밀번호가 입력된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 계좌는 잠겼잖아. 그런데 로그의 시간은 정확히 장례식 전날 밤이었고 접속 위치는 박진석의 집 안 와이파이였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죽음을 도구로 써서 집안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다는 거요. 박진석이 바로 거실로 내려가자 고성이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차를 따르더니 박진석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도 상황을 읽어버렸습니다. 고성이는 늘 그랬거든요. 말보다 표정에서 먼저 정보를 빼내는 사람이고 빼낸 정보로 상대의 숨을 조절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성이가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진석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렇게... 박진석은 그 말투가 더 싫었습니다. 걱정하는 말투로 상대를 고립시키는 방식이니까요. 박진석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계좌에 누가 접속했어? 고성이는 놀라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돌아가신 분 계좌에. 박진석이 바로 끊었어요. 우리 집 와이파이로 접속했어. 그 한 문장에 고성이가 처음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딱 그 찰나 고성이가 모르는 척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났습니다. 박진석은 마음이 복잡해졌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하는 순간 자신이 기대고 있던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겁이 났거든요. 박진석은 결국 가장 비겁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야?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박진석은 그 미소에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박진석이 스스로 죄책감을 만들어 내게 하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간 정순의 식당에서는 완전히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새벽부터 손을 씻고 또 씻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 묻은 것도 아닌데 자꾸 씻어야 마음이 진정되는 날이 있잖아요. 지은호의 앞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우편이었고 겉봉에는 신탁 수익자 확인 요청이라는 문구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은호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을 핑계로 태어난 이유를 검사당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정수는 지은호가 봉투를 못 뜯는 걸 보자 괜히 밥을 더 퍼주는 척하면서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지은호를 키워준 사람이고 지은호의 떨림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었어요. 정순이 조용히 물었는데요. 은호야, 너 숨이 너무 얕다. 뭐 왔니? 지은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100억 준대. 정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정수는 돈보다 그 뒤에 붙을 조건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정수는 세상이 공짜로 주는 게 없다는 걸 너무 오래 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누가?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석 쪽 신탁 근데 조건이 있어. 출생 확인 그리고 고성이랑 거리두기.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순은 고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이 먼저 경직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순은 지은호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를 파고드는
사람이 바로 고성이었으니까요. 정수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은호를 지키려면 또 숨겨야 하나, 아니면 지은호가 원하는 진실을 위해 자신이 무너져야 하나. 정수는 결국 지은호의 손을 잡고 말했는데요. 은호야, 엄마가 너를 숨겨서 키운 게 아니다. 너를 살려서 키운 거야. 근데 이제는 너도 살아남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지만 바로 울진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요즘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슬플 때 우는 게 아니라 안전할 때 울게 됩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고 강호가 들어왔습니다. 강호는 정순의 아들이고 식당 일을 돕는 척하면서 사실은 엄마를 지키려는 사람이었는데요. 강호는 손님 없는 새벽 시간에 누가 들어오는지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밖에 검은 차 있어. 느낌이 안 좋아. 정순이 얼굴을 굳히는 순간 지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떠올랐거든요. 고성이는 원하면 가장 약한 곳을 먼저 찌르는 사람입니다. 지은호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엄마, 문 잠가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고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들어오자마자 식당 공기를 장악했습니다. 고성이는 큰 소리를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낮은 톤으로 사람들을 더 긴장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정순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순 씨, 나 오늘은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확인하러 왔어요. 정순은 앞치마 끈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나가요. 고성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지은호를 보며 한 단어를 던졌습니다. 지은호. 지은호는 그 이름을 고성이 입에서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가 가장 싫어하는 건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소유물처럼 굴러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지은호의 반응을 즐기듯 이어 말했는데요. 너 100억 얘기 들었지? 축하해. 근데 그 돈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지. 정순이 바로 나섰습니다. 돈 얘기 그만해요. 애한테 왜 그러는데요? 고성이는 정순을 보며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애요? 정순 씨, 그 애는 애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증거였거든요. 그 말에 지은호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지은호는 참아왔던 말을 꺼냈는데요. 사람을 증거라고 부르지 마요.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그래, 사람이라고 부를게. 그럼 더 쉬워지지. 사람은 흔들리면 따라오잖아.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협박을 영화처럼 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가능한 일만 꺼내서 사람을 질식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지원이 주방 쪽에서 나왔습니다. 지원은 정순의 딸이자 지은호의 오랜 친구인데요. 지원은 겉으론 밝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원은 지은호를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나가요. 고성이는 지원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너까지 끼어들 필요 없어. 너는 내 인생만 살면 돼. 지원이 눈을 부릅뜨자 고성이는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도 알지?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안 건드려서 유지된 거라는 거. 그 말에 강호가 고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호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우리 엄마 협박하지 마. 고성이는 강호를 위아래로 훑더니 아주 작게 말했는데요. 강호야, 너 정말 착하구나. 착한 애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 알아? 강호는 그 말에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강호는 고성희 같은 사람에게 착함이 약점으로 취급되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메시지였는데요. 식당에 고성희 들어갔지. 절대 혼자 남지 마. 지환이 곧 도착한다.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환이라는 이름은 박진석 집안의 보안 책임자이자 박진석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환은 오래전 지은호의 서류를 조용히 정리해 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지환을 믿어야 할지 경계해야 할지 늘 헷갈렸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인지 감시하던 사람인지 경계가 흐렸으니까요. 같은 시각 박성재는 수빈의 집 앞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박성재는 늘 당당한 척하는 사람이지만 수빈의 부모 앞에서는 이상하게 작아졌거든요. 상철은 수빈의 아버지이고 다정은 수빈의 어머니입니다. 상철은 딸을 사랑한다면서도 사랑을 조건으로 바꾸는 사람이었고요. 다정은 마음이 약하지만 그 약함이 때로는 상철의 폭력을 방조하는 형태로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철이 문을 열자마자 박성재를 훑어봤습니다. 상철의 시선은 늘 계산기 같아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박성재, 너희 집안 요즘 시끄럽다며.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빈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상철이 비웃었는데요.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나? 고성이라는 사람, 내 편이야? 내 적이야? 박성재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새어머니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고성이가 만든 시스템 위에서 편하게 살아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기 싫었는데요. 상철은 그걸 정확히 찔렀습니다. 다정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상철 씨 말 좀. 하지만 상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너랑 만나면 수빈이도 그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거야. 넌 그걸 감당할 수 있어? 박성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엔 도망 안 칩니다. 상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번엔? 전엔 도망쳤다는 거네. 박성재는 그 말에 울컥했지만 버텼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꺾이면 수빈이 혼자 무너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정은 박성재의 눈빛을 보고 흔들렸습니다. 다정은 진심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수빈이 문 뒤에서 나왔습니다. 수빈은 얼굴이 창백했는데도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나 사랑이 어떤 건지 이번엔 내가 정할게. 상철은 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철은 딸이 자라서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상철은 수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사랑이 너를 살릴지 죽일지 모르잖아. 수빈이 바로 대답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려는 거야. 아빠가 대신 결정하지 말고. 그 장면을 누군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상철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상철 역시 고성이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였는데요. 고성이는 상철에게 박성재를 묶어두기 위한 장치로 수빈을 쓰려 했고 상철은 고성이를 통해 박진석 집안 내부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동맹이라서 더 위험했어요. 다시 정순의 식당. 지환이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미 칼날처럼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지환은 문을 열자마자 고성이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지환은 흔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환은 고성이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환이 서류 몇 장을 정리해 준 적이 있었고
그 서류가 지은호의 출생 기록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지환은 그때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는 건 선 넘는 겁니다.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지환 씨, 선은 내가 그어. 당신은 선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숨기는 사람이잖아. 지환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지환의 침묵은 고성희에게 힘을 줬고 그걸 본 지은호는 마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어른들은 나를 지키는 척하면서 나를 이용했구나. 그때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가 경찰을 부른 것처럼 보였는데요. 정작 들어온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라 박진석의 어머니와 함께 온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한우진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입니다. 고성희의 친아들이고 지은호와도 피로 엮인 사람인데요. 한우진은 사라진 동안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걸음이 약간 느렸고 손목에는 병원 팔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우진은 사람을 오래 견디게 하는 건 희망이 아니라 분노라는 걸 아는 눈빛이었거든요. 정순이 한우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순은 한우진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숨긴 게 죄라서가 아니라 숨기지 않으면 죽을까봐 숨겼던 거였는데요. 정수는 한우진이 다시 나타난 걸 보고 끝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숨겨온 진실은 언젠가 튀어나오는데 그때가 지금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의 어머니는 식당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박진석의 어머니는 죽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살아서 서 있었으니까요. 박진석의 어머니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고성희, 나를 죽였다고 꾸민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여기서 정리하자. 고성희는 처음엔 미소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의 어머니가 꺼낸 한 장의 서류가 고성희의 미소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서류는 가짜 사망 신고가 아니라 가짜 사망을 이용한 자금 이동 경로였거든요. 박진석의 어머니는 자신이 죽은 척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못 움직이던 돈이 있었어.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면 그 돈이 움직일 거라 생각했지. 그리고 정확히 움직였고 그 말은 고성희에게 덫이 닫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장면을 보고도 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기뻐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자신을 믿기로 쓴 건지. 박진석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서운함이 솟구쳤습니다. 사랑과 서운함이 동시에 올라오면 사람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고성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진석 씨 봐요. 어머니는 당신도 속였어. 나만 악당이 아니지? 박진석의 어머니가 바로 끊었습니다. 악당 흉내 내지 마. 넌 흉내가 아니라 습관이잖아. 그 한마디에 식당 공기가 얼어붙었고 고성희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성희는 늘 말을 빼앗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말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고성희가 무너지는 걸 봐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처음으로 고성희에게 너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를 공개적으로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만 무서워한 것도 아니었구나. 하지만 반전은 바로 이어졌습니다.
박진석의 어머니가 다음 서류를 넘기며 지은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는데요. 지은호, 내 신탁 100억, 그 돈은 선물이 아니야. 고성이가 너를 잡아두려 만든 족쇄였고 내가 그 족쇄를 끊는 방식으로 바꿔놨어. 지은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바꿔놨다고요? 박진석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고성이에게서 벗어나. 그리고 내 이름을 내 손으로 확인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벗어나는 건 하고 싶었는데요. 확인하는 건 무서웠거든요. 확인하면 지금까지 정순과 함께 만들어온 가족이 흔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을 바라봤고 정순은 지은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얼굴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숨김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한우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우진은 말수가 적지만 말 한 번 할 때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었거든요. 한우진이 고성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고성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진아, 너는 아직도 엄마를 이해 못하는구나.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한 게 문제야. 이해하니까 계속 참았지. 그 말은 한우진이 더 이상 아들로 남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고성이는 그제야 진짜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자식이 등을 돌리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언어를 갖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영나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박영나는 고성이의 딸로서 살았지만 동시에 고성이의 감시를 가장 가까이서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나는 손에 작은 녹음기를 쥐고 있었는데요. 박영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나 이제 거짓말 못하겠어. 고성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영나야, 지금 멈추면 너는 살 수 있어. 박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는 살고 싶어서, 진짜로 살아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박영나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속에는 고성이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고성이가 누군가에게 서류를 받고 아이 이름부터 먼저라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고 정수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지화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지화는 그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명령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 지환이라는 것도 지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환이 무너졌습니다. 지환은 고성이를 향해 말했는데요. 그때는 애를 살리려는 줄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환 씨, 살리는 건 내 방식으로 살리는 거야. 내가 그걸 몰랐어? 지환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살린다는 말로 조작을 정당화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지환은 결국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고성이가 시킨 게 맞습니다. 여기서 고성이의 판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고성이는 끝까지 마지막 칼을 숨겨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어머니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잡으면 끝날 줄 알아요? 당신도 알아. 이 집안은 나 하나로 굴러간 게 아니야. 박진석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랑 손잡았지?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상철.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수빈의 얼굴이 식당 밖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빈은 박성재를 따라 몰래 여기까지 와 있었거든요. 수빈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이 진흙탕에 등장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수빈의 손을 꽉 잡았는데요. 박성재도 충격이 컸습니다. 상철이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판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때 상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고성희의 번호였는데요. 고성희는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에도 전화 한 통으로 사람을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스피커처럼 들리게 만들어둔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철 씨, 약속은 지켜요. 당신 딸 사랑?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지 오늘 확인하자고. 수빈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수빈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었는데요. 미워하면 자기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수빈은 박성재에게 속삭였어요. 나 우리 아빠가 진짜 그런 사람이야? 박성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수빈을 살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판에서 수빈을 완전히 빼내는 게 가능한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고성희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끌려가면서도 지은호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는데요. 지은호, 내가 진짜로 알고 싶은 거 있지. 내 아빠 이름. 지은호는 그 말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지은호는 엄마가 누구인지보다 아빠가 누구인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설명이 아니라 폭발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이를 악물었는데요. 그럴수록 마음속에 질문이 더 크게 부풀었습니다. 박진석의 어머니는 고성희가 사라진 뒤에야 박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진석은 어머니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잘 안 움직였어요. 기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오면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박진석이 겨우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박진석의 어머니는 박진석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석아, 미안하다. 근데 너는 고성희를 미워하면서도 기대고 있었어. 그 기대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평생 끌려간다. 박진석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약하다는 걸 들킨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는데요. 동시에 어머니 말이 맞다는 걸 알아서 더 아팠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무너질 때가 있어. 어머니가 손을 뻗어 박진석의 손을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져. 지금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USB 하나를 건넸는데요. 이 안에 내 출생 관련 서류랑 고성희가 숨긴 계좌 흐름이 있어. 근데 지금 열지 마. 지은호가 놀랐습니다. 왜요? 지금 끝내면 되잖아요.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다 열면 너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성희가 던진 분노로 선택하게 돼. 지은호는 그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당장 알고 싶었거든요. 지은호는 참아온 사람이어서 참는 게 익숙하지만 참는다고 상처가 사라지진 않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USB를 쥐고 말했는데요. 오빠, 나나 더는 누가 정해준 역할로 살기 싫어. 한우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해야 돼. 내 속도가 너를 살린다. 그날 밤 박영란은 자기 방에서 혼자 앉아 고성희가 남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멈추면 살 수 있다. 박영란은 그 말이 너무 역겨웠는데요. 고성희는 늘 살아남음을 이유로 사람을 조종했으니까요. 박영란은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를 사랑한 시간들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져서 괴로웠고, 그렇다고 엄마를 완전히 미워할 자신도 없어서 더 괴로웠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스스로에게 말했는데요. 박영나, 너는 엄마의 딸이기 전에 너 자신이야. 이제는 내가 내 편을 들어. 그리고 마지막,
지은호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였는데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USB 말고 열쇠부터 찾아. 내 아빠 이름은 그 문 뒤에 있어. 지은호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고성이는 잡혀갔는데 누군가는 아직도 지은호의 탄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서 진실을 당장 확인할지 아니면 문 밖에서 기다리는 상대의 정체부터 잡아낼지요. 지은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열쇠가 있을 법한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박진석의 어머니가 자기 제사상 앞에서 했던 말이 귀에 다시 꽂혔거든요. 내 장례식 비용 누가 결제했는지부터 말해봐. 그 질문은 사실 하나만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죽음을 샀는지, 누가 진실을 팔았는지, 누가 지은호의 인생을 경매에 올렸는지 전부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다음 판에서는 고성이가 아니라 고성의 뒤에서 함께 움직인 공범이 얼굴을 드러낼 차례입니다. 그 공범이 상철인지 지환인지 아니면 박진석이 믿고 있던 또 다른 가족인지 지은호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오늘은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다 열어버리면 내일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끝낸 것도 아닙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음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진짜로 무서운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언제 꺼내느냐입니다.